이게 그 오라클에서 해시 알고리즘을 공개를 하지 않지만 또 공개하더라도 저는 알아볼 수 없겠지만 그 오라클에서 사용하는 해시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렇게 이 n승계로 파티션을 만들어야 고르게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고요. 파티션 C 파티션 넘어가고요. 자, 리스트 파티셔닝입니다. 리스트 파티셔닝은 불연속적인 값의 목록을 각 파티션에 지정한다. 우리 아까 그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사진에서 책을 이렇게 도서관에서 꼽아놓는 것을 보셨죠. 나름대로 리스트에 따라서 꼽아놓는데요. 그건 이제 불연속적인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사용자가 미리 정한 그룹핑 기준에 따라서 데이터를 분할로 지정한다. 그래서 뭐 어떤 판매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할한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이런 이제 인서트문을 인서트를 하면 테이블의 구조에 따라서 알아서 자기가 우리가 미리 정한 그룹핑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파티션별로 나눠서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리스트 파티셔닝. 그래서 테이블 하나 이렇게 만들게요. 예. 크리에이트 테이블에서 똑같이 뭐 코드라는 필드와 데이터라는 필드를 만드는데 리스트라는 파티셔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준 컬럼은 요게 되고요. 그때 기준을 우리가 ME, NH, VT, MA 우리가 나름대로 정하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파티션을 2개 만들겠습니다. 좀 복사하고요. 네, 여기 아니죠. 탭을 만들고요. 자, 이때 이 기준값이 없는 데이터를 넣을게요. 그러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VA는 우리가 기준이 없죠. 네, 우리가 지정한 목록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뭐 목록이 있는 건 당연히 인서트가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요 VA라는 값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또 테이블을 바꿔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테이블을 얼터에서 변경을 하는데 이때 지금 얼터 가능한 이유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디폴트라고 이렇게 명기를 해주면 이제 요 기준 외의 것들은 이제 요 파티션 3에 들어가게 됩니다. 테이블을 얼터를 하고요. 변경하고 이제 VA 요 기준 요 컬럼의 요 값을 인서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서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디폴트로 리스트 파티션을 구성한 다음에는 다시 다른 기준의 그룹핑 기준에 기준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에러가 나죠. 얼터할 수 없다고 에러가 납니다. 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파티션을 더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디폴트를 한번 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리스트 파티션은 여기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파티셔닝, 컴파지 파티셔닝입니다. 레인지나 리스트 파티션 내에서 또 다른 서브 파티션을 둘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그 안에서 리스트를 또 추가한다거나 혹은 리스트에서 해시를 추가한다거나 이런 내용이죠. 그랬을 때 서브 파티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됐을 때 복합이 있을 때 요게 이제 주 파티션이 되고 이제 리스트가 이제 서브 파티션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찬가지로 리스트가 주 파티션, 이제 해시가 서브 파티션이 되는 거고요. 우리 교재는 명기가 안 되어 있는데 주 파티션에는 이렇게 됐을 때 주 파티션은 이제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요. 서브 파티션이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인지나 리스트 파티션이 갖는 이점에다가 각 서브 파티션의 구성에 이점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인서트를 할 때 요거는 이제 레인지 파티션에다가 해시 파티션을 구성한 건데요. 레인지 파티션으로 주 파티션을 나눠놓고 그 다음에 해시 파티션으로 인서트를 두문장을 했을 때 나름대로 이렇게 나눠서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습을 한번 이따가 해보겠습니다. 자, 복합 파티셔닝의 버전별 지원 현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먼저 SQL 서버에서는 이제 복합 파티션이 있잖아요. 그죠? 파티션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오라클에서는 버전별로 파티션 지원 인형이 조금 다른데요. 위에 있는 그림은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일 파티션을 일단 무시를 하고
레인지 파티션일 때, 뭐, 파라 이상 뭐, 레인지 플러스 해시는 요거, 레인지 플러스 리스트는 9i 버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다른 책입니다. 톰 아저씨가 쓴 책인데요. 제가 왜 비교를 해놨냐면,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근데 다 똑같긴 한데, 이 해시 부분 먼저 보면, 해시에서는 해시 플러스 해시, 리스트, 레인지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제 11j R2 버전부터는 됩니다. 11j R2 버전부터는 되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 다른 점은 그 레인지 플러스 리스트가 범위 플러스 리스트가 이거 아닌데 레인지 플러스 해시죠. 레인지가 주 파티션이고 서브 파티션으로 해시를 했을 때 8i 이상이 되는 우리 교재는 8i 이상 버전부터 된다 이렇게 되는데 다른 책에서는 9i R1부터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제가 확인해보고 싶긴 한데 제가 8i 버전 오라클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혹시 구하시는 분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꼭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혹시 8i 버전을 구하시면 저한테 꼭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치해서 결과를 리턴해 드릴게요. 그 오라클 사이트에서 원래 9i 버전도 주죠. 지금은 사이트에서 11G를 밀고 있지만 이 딜리버리 저 오라클.com입니다. 거기 가시면 이전 버전의 오라클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컴파지 파티셔닝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빠르시나요? 괜찮으세요? 전자 음악하니까 니는 떠들어라 이런 분이 또 중간에 수업할 분이 있으시면 꼭 수업을 해서 뭐 질문하시거나 지적을 해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컴파지 파티셔닝 실습을 하겠습니다. 먼저 범위 플러스 해시를 할게요.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구성을 만드는데 먼저 주 파티션을 레인지로 두고요. 그 다음에 서브 파티션을 해시로 둔다 이런 얘기죠. 해시로. 그래서 주 파티션, 레인지 파티션의 키는 이거 레인지 키 컬럼을 하고 해시 파티션의 키 컬럼은 이 해시 키 컬럼을 하겠다. 그래서 서브 파티션은 2개로 두겠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서브 파티션의 이제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브 파티션의 내용이 이 부분이 아니고 주 파티션의 내용이에요. 주 파티션을 1, 2로 나누는데 그때 주 파티션의 범위가 레인지 파티션이죠. 그래서 범위의 기준이 이만큼 또 여기는 이만큼 잡고요. 그 안에서 서브 파티션이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브 파티션을 뭐 파트 1에 서브 1, 파트 1에 서브 2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2개씩 나눠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테이블 하나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자, 인서트를 한번 해보죠. 두 문장을 우리가 인서트를 하겠습니다. 인서트를 했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파티션별로 어떻게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 파티션은 용량을 차지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파티션을 총 4개 만들었기 때문에 서브 파티션 총 4개에서만 우리가 조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티션별로 조회를 할 때 파티션이 아니라 서브 파티션을 이렇게 조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각각 서브 파티션별로 조회를 할 건데 그거를 유니언 올로 다 묶어서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랬을 때 나름대로 우리가 2개 행밖에 조정이 안 했는데 그때 각각의 파트 1의 서브 1, 파트 2의 서브 2에 이렇게 각각 나눠서 저장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파워포인트에서 봤던 그 그림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이요. 서브 파티션에 이렇게 서브 1, 또 서브 파티션 주 파티션 2에 서브 파티션 2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디 넣을지는 우리가 제어할 수는 없죠. 그런 내용이고요. 다른 컴파지 파티션도 한번 시도해볼게요. 이번엔 범위 플러스 리스트 그 복합 파티션입니다. 이거는 레인지를 기준으로 하고 서브 파티션을 리스트로 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주 파티션의 범위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해놓고요. 서브 파티션을 서브 파티션의 개수가 반드시 맞아야 되는가 이런 건 아니고요. 그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범위 플러스 리스트에서 복합 파티션은 이게 서브 파티션의 개수가 안 맞아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 파티션 1에서는 서브 파티션을 2개 두고
주 파티션 2에서는 서브 파티션을 3개를 둔다. 이렇게 해서 또 생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테이블이 잘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복합 파티션 예제는 이 정도로 해서 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시퀄 서버에서는 파티션을 이렇게 생성한다고 합니다. 제가 실습도 사실 안 해봤는데 파일 그룹을 생성한다. 우리 교재에서도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예정이 나오죠. 그래서 파일 그룹을 먼저 생성을 하고 선택이고요. 파일 그룹을 추가한다 이것도 선택이고 파티션 함수를 생성한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파티션 함수를 제가 직접 막 만들어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쓰나요? 따로 파티션을 지정한 펑션을 만들어줬습니다. 개발자나 관리자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네. 그럼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저런 그 파티셔닝에 관련된 부분을 시퀄에서는 이제 지원을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데이터 범위는 어떤 그러니까 저기 보면 파일 그룹이나 이런 걸 지정을 해서 네. 이런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쪽 파일 그룹에 대해서 뭐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끔 그런 펑션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생성을 합니다. 그럼 나름대로 그 알고리즘 몇 개를 자기가 갖고 있어야겠네요. 펑션 생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펑션 생성하게 되면 그 펑션 내용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구성표도 뭐 생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파티션 탭을 그제서야 이제 생성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나오면 글쎄요, 똑같은 문제가 여러 번 반복 출제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갈까요? 넘어가죠. 제가 들을 말씀이 별로 없네요. 자, 넘어갈게요. 파티션 플러닝에서 가지치기 혹은 뭐 제거하기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요 예제는 오라클 성능 보도화 책에서 예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 우리 교재에서는 옵티마이저가 불필요한 파티션 액세스하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파티션을 다 접근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셀렉트 할 때마다 자기가 알아서 해당되는 파티션에만 액세스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를 통해서 액세스 조건과 관련된 파티션에서만 작업을 수행할 수 있더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에 조회나 DMA를 할 때 극적인 성능 개선을 가져다주는 핵심 원리가 바뀌고 뭐 여기에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는 예제를 그렇죠. 좀만 더 진행할게요. 파티션 프루닝에서는 정적 파티션과 동적 파티션 그리고 뭐 NL 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예제로 살펴볼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그 실행 계획을 보면서 실행 계획이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게 주 예제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고 파티션 실수, 파티션 프로닝 실수입니다. 그래서 정적 프로닝 먼저 할게요. 그래서 이제 SQL 플러스에서 합니다. 왜냐하면 토드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실행 계획을 우리 교재에 있는 그 실행 계획을 우리 교재가 아니죠. 우리가 보고 싶은 실행 계획의 부분을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SQL 플러스에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생성한 유저인데요. 탑트 언더바 USR 탑트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좀 작업을 할게요. 이 상황에서 그렇죠. 실행 계획을 봐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실행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테이블을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이제 이 테이블은 이 3개의 컬럼으로 해서 필드로 해서 테이블을 만드는데 파티션을 레인지 파티션을 만들고 그때 키 컬럼은 넘버가 되었고요. 파티션을 이렇게 1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1이라는 값, 21이라는 값보다 작을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눠서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이상 값은 맥스 밸류라고 해놨습니다. 그때 데이터는 여기서 가져온다. 듀얼에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져오도록 할게요. 9만 좀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렸네요.